오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정경두 국방장관을 찾아간답니다. 이유는 대체복무 기간을 지금 잠정적으로 정해진 36개월이 너무 징벌적 요소가 있으니 유럽 국가들도 현역 복무기간의 1.5배 이상은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여러 주변에, 혹은 심사위원이라는 대체복무기간 결정하는 심사위원이라는 혹은 위원회라는 13명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몰라도 어쨌든 긴 얘기를 짧게 하면은 27개월로 조정하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을 만나러 간답니다. 이 정부 들어서 탈법, 위법, 불법 만행하고 있습니다. 뭐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놀라는 것은 국가인권위원장이 이런 일 하는 자리예요. 누구를 대변해서 가는 거예요? 정말 국가인권위원장이라면은 북한인권위원회에 예산 108억이 8억으로 줄어든 것은 이거 108억을 200억, 216억으로 늘려주는 일부터 하는 게 국가인권위원장이에요. 경력을 보니 30년간 뭐 가정폭력 담당, 소수자의 인권보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있었다는 경력을 가지고 인권위원장이 되는데, 그러면 소수자, 가정폭력 포커스를 맞추세요. 이 정부 들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권한과 권리를 구분을 못해요. 무슨 자리만 주면은, 타이틀만 주면은 전횡을 넘어서서 폭행, 자기 영역 아닌 데까지 나서가지고 설치고 문제 만드는 것을 너무나 뻔뻔스럽게 하면서 그것 자체를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제 역할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국무위원들 너무 많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국가인권위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찾아가서 유럽처럼 우리도 36개월은 징벌적 성격이 강하니까 인권을, 양심적 병력을 거부하는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 27개월을 해달라고 얘기를 한다면 정말 인권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양심 없네요. 뭐 양심 별로 기대한 것도 없지만 제가 문제를 한번 봅시다. 유럽에 비교를 해. 왜 유럽에 비교합니까? 유럽이 우리 남북한처럼 이렇게 국가가 일촉즉발, 뭐 일촉즉발 하면 이 정부는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평화가 이미 다 도래했다고 떠들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분단돼 가지고 아직 대치하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징병제를 쓰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뭐 필요할 때는 유럽을 갖다 붙여. 트럼프가 뉴욕타임스 기사가 북미사일 기지 북쪽이 기만했다 하니까 나쁜 뉴스라고 하니까 우리 청와대가 그대로 받아가 나쁜 뉴스다, 기만은 지나친 얘기다, 그렇게 북한을 괴롭히면 안 된다고 나오더니 느닷없이 유럽 모델은 왜 따라와요? 유럽이 징병제를 쓰는 나라입니까? 유럽이 우리처럼 분단된 국가입니까? 유럽이 대치하고 있는 국가입니까? 첫째로 그 모형을 본따 온다라는, 참고를 한다는 나라부터가 경강부회예요. 둘째로 국가인권위원장의 역할 중에 대체복무 기간을 조정한다, 혹은 조정하는데 자문한다라는 역할이 어디라도 있으면 저는
제 얘기를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오만의 극치가 아니라 월권을 해도 분수가 있지. 보니까 국방장관이 오라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신청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만의 극치라는 겁니다. 자기 할 일은 하지도 않고. 세 번째, 정말 국가인권위원장이라면은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의 인권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게 절대 다수요. 군대를 갔다 온 사람, 국가를 위해서 자기의 학업시간, 자기의 취직시간, 자기의 청춘을 군대에서 묶여 있으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한 인권을 먼저 존중하세요. 그것부터 할 줄 알면은 인권위원장 자격이 있어요. 당신이 뭔데? 국방부 장관 찾아가 단판을 지어? 네 번째, 대체복무제 만드는 것 자체도 저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만든다면은 600명으로 선을 끊겠다? 이거는 꼭 인권위원장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국방장관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이거 또 다른 고시가 되겠군요. 그 600명 안에 들어가려고 별의별 형태로 자기가 양심상 군대 못 간다고 경쟁을 할 거 아닙니까? 이미 양심적 병력 거부란 용어가 나와서, 아니 그럼 군대 갔다 온 나는 비양심적이야? 당연히 그 반응이 나오죠. 정말 양심이 있다면 군대를 가야죠. 대한민국처럼 징병제를 쓰는 국가에서. 헌법 19조에서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지만 병력법 3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병력의 의무를 진다 돼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징벌적 요소가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 36개월은 과하다? 말이 되는 얘기를 좀 하라고요. 그게 징벌적 요인입니까? 그러면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는 납세를 안 했다. 납세 못하는데 나는 도저히 돈 낼 능력이 없어서, 그거는 양심을 넘어서서 현실적으로 눈에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생활이 궁해서 납세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납세 대신에 부역을 해라. 환경미화원 의원으로 얼마 동안 일을 해라. 아니면 뭐 건설장에 가 일해라. 아니면 뭘 수리하는 데 가 일해라. 이게 징벌적 요인이에요. 이게 징벌이에요. 저는 율사는 아닙니다. 법 별관이에요. 법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법이 가장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우리의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반영하는 거라야 법이 제대로 역할을 합니다. 상식의 거울이 법이에요. 이게 징벌이에요. 세금 못 내겠다면 그에 대한 대상, 다른 방안을 찾아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36개월을 징벌? 그걸 징벌이라고 생각하면 군대 가야지. 그걸 징벌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양심이 없구만. 양심이 없어. 얼마나 뻔뻔하면은 양심상 군대를 못 가겠다. 뭐 때문에 양심상? 월남전에 컨센셔스 오브젝션, 양심적 병력 거부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징병제를 써서 월남전에 다 참여하도록 끌어넣으니까 나는 못 가겠다 하고 자기 양심상 못 가겠다고 거부한 게 바로 컨센셔스 오브젝션, CO, 양심적 병력 거부예요. 월남은
미국의 적국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헤게모니를 위해서, 세력 확장을 위해서 들어간 전쟁입니다. 사실 나는 그런 전쟁에 가서 월남 사람을 죽이는 것이 무관 다른 나라 국민을 죽이는 거다. 미국의 욕심과 야욕 때문에 일견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건 먹힌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군대 가는 건요, 우리 적에 대해서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미국이 양심적 병력 거부를 내걸면서 젊은 친구들이, 히피 세대들이 마리화나 피우고 춤추고 보헤미안 생활을 하고 집시 생활을 하면서 그 대신 나는 군대 안 가겠다. 뭐 그 시대의 풍조이기도 했지만, 반전 풍조에 따른 하나의 리액션이기도 했지만, 사실 그건 미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은 아니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했지만, 미국의 월남전 개입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이상으로 결국 냉전시대 때 소련과의, 중국과의 힘겨루기였어요. 우리는 우리의 바로 생존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건 힘을 더 키우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생존과 관련되는 거예요. 생존과 관련되기 때문에 국민의 의무로 해놓은 겁니다. 의무예요, 의무. 의무는 모두가 지켜야 된다는 게 의무입니다. 아니, 병력에 양심적 거부가 있으면 납세도 이제 반드시 양심적 납세 거부가 나올 수 있어요. 왜 안 내놓냐고요? 나 양심상 이 나라가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니 세금 도저히 못 내겠다. 이건 세금 내는 게 애국이 아니고 나라가 망하도록 하는 일에 보태주는 일밖에 안 돼서 난 세금 못 낸다. 왜 양심적 납세 거부 못해요? 전 하고 싶어요, 사실. 그런데도 세금을 내는 이유는 헌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땅에 소속되고 사는 사람으로서는 해야 될 행위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국가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있어야 국가가 지켜지니까. 이건 뻔뻔하다 못해요. 양심적 병력 거부 뻔뻔하다 못해. 36개월 주는 것도 감지덕지 해야 될 텐데, 아니 도대체 13명이라는 그 양심적 병력 거부의 대체 복무 기간을 정하는 구성 멤버도 난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뭐 시민단체 무슨 단체, 제가 일전 방송한 것처럼 거기 반드시 해병대를 넣어라. 자진해서 병력 의무를 자발적으로 경쟁을 거쳐서 한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정말 이 사람이 양심적으로 병력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자기 양심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살인을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될 거다. 그 사람들한테 판단 기준을 줘야 돼요. 어떤 시민단체, 어떤 학자들, 어떤 문 정권의 줄선 인간들이 거기에 국방부도 적당하게 타협했겠지. 그런 인간들을 붙들어 놔놓고 대체복무 기간을 검토하라고. 여기에 내 자식을 군대 보내기 어려운, 뭐 가정 살림을 책임져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개인 사정에 의해서 군대 보내기 어려운데도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 부모들은 정말 양심이 없고 비양심적이라서, 아니 머리가 돌머리라서 자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가관인 거 보세요. 두고 보세요. 이제 이 600명, 연간 600명 이상은 안 한답니다. 양심적 병력 거부. 그것도 웃기는 얘기죠. 뭐 무한정주라는 게 아니라 그 상한선을 만드는가도 너무 웃기는 거예요. 601명부터는 양심이 없는 거예요. 너무 웃기는 거야. 너무 웃기는 거야. 국방부가 시민단체 밖에서 압력을 넣는
이 목소리에 청와대가 나서서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꼴밖에 안 돼요. 600명의 기준이 뭐냐고? 에? 앞으로는 그 600명이요. 취직보다 더 치열할 겁니다. 군대 안 가려고. 뭐 어쩌고 국방부 산하에 그 심사기관을 놔뒀답니다. 그것과 또 난리를 치는 인간들이 있어. 국방부 그걸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보니까 마치 뭐하고 같아요. 초등학생한테 빈 종이를 주면서 제목만 성적표 써놔놓고 너 원하는 성적 써가지고 넣어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줘라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국방부가 그 임무를 산하에 두는 거는 다른 부서 안 맡겠다는 거예요. 왜? 사회로부터 몰매 맞겠거든. 그게 돈 생기는 일이고 좋은 일이라면 서로 경쟁적으로 가져가려고 했겠죠. 최소한 안 하겠다고 나선 이 부서들이 최소한 양심적 병력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 기간을, 대체 복무 해당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내 양심에 정말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내 양심에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다 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럴 리도 없지만. 이건요, 국민 모욕입니다. 그리고 병역 의무를 마친 대한민국의 위대한 남성들에 대한 모욕이에요. 여기에 찬성하는 남자들, 대체복무제 받아들이자, 양심적 병역 거부 받아들이자 하는, 앞으로 이거요, 금수저들이 가는 자리가 될 겁니다. 혹은 이 정권과 줄 잇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자리가 될 거예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는 위대한 상장을 받는 사람들이. 와, 진짜 군대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어요. 여기에 성폭력 상담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여성 편에 서 있었다고 30년 일한 인권위에서 일했다는 분이 와서 인권위원장 자리를 맡더니 국방장관을 찾아가서 대체 복무 시간을 조려라. 내 양심상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제발 이러지 맙시다. 36개월이 징벌이라고 생각하면 군대 가. 그리고 그걸 징벌이라고 판단하는 13명의 대체복무 기간을 결정하는 심사하는 위원들은 다 바꿔. 국방장관은 끼리끼리 모인다더니 그런 인간들을 앉혀놔놓고 무슨 대체복무 기간을 검토를 하라고 해? 시민사회가 뭐야 도대체. 시민사회가 이놈의 정부 들어와서 도대체 시민사회, 환경단체, NGO NGO라는 게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야. 근데 여기는 보이 Near to Government 아니면 Next to Government야. 청와대나 정부 요직이나 이런 자리 하나 특별위원회 자리 하나 맡기 위해서 전부 무슨 위원장 하는 거야. NGO 만들어가. 그걸 능력이라고 판단한다면은 당신들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야. 양심적 병력 거부가 아니라 거부자에 대한 복무기간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 들어왔어. 양심적 병력 거부자를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검토하고 복무기간을 더 짧게 하락하는 이런 비양심적인 인간들부터 좀 쫓아내는 게 대한민국이 최소한 헌법에서 보장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가 있다라는 그 가치에 요만큼이라도
충실하게 되는 걸 거예요. 제발 그리고 자기 직책에서 월권 좀 하지 마세요. 어? 권한하고 권리는 달라. 깡패가 주먹을 들어오는 건 권한이 아니에요. 권리가 아니라 권력과 권한을 구분하세요. 권력을 휘두르는 거야. 지 주먹이라는 힘을, 권력을 휘두르는 거야.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거야. 낯설 때가 따로 있죠. 어떻게 국가인권위원장이라는 게 가서, 대체복무기간을 줄여라, 늘려라. 아침부터 정말 기분 좋게 시작이 안 되는 날입니다. 이때까지 대체복무 나와도 저도 옛날에 대체복무 이게 문제돼서 현역에 있을 때, 국회에 있을 때도 그렇고 국방연구원에 있을 때도 한 수십 년 동안 이 문제가 떠들었던 사람이야. 더 웃기는 게 이래놔 놓고 그러면 인력이 줄어드니까 병력이 줄어드니까 여자들 군대 가라. 가고 싶은 사람 의무적으로 아니라도 가고 싶은 사람 가게 하자. 그건 또 낮아빠르죠. 여성들은 약하고 임신도 해야 되고 뭐 어쩌고. 나라 누가 지켜? 쥐가 군대 가기 싫으면은 남 하는 일의 국가 의무 수행에 대해서 좀 나서지 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정님 저도 항상 기분 나쁩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구독 버튼 그리고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어머니들, 아버님들, 내 자식 군대 보내고 나서 군생활하고 온 아들이 계신 부모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공유를 하지 않는다면 저 많이 섭섭해요. 공유하는 게 애국입니다. 저는 카드라, 소문 이런 것과 방송하는 사람 아닙니다. 말초적이고 선정적인 제목 내걸어가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뭐 완전 불똥 튀기는 조회수를 노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국가를 위해서 얘기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